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종합 격투기 선수가 승리한다. 즉 종합적인 지식을 모두 다 갖추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주식을 안내하는 정권 전문가,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를 안내하는 정권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종합적인 지식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투자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포유 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선은 환율을 알아야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결국 환율 대응에 실패하죠, 기업은. 그러면은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환율을 모르는 정권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그 상장기업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또 주식시장도 환율에 영향을 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될 것 같으면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해가 떠나면 또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환율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도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해 포유환율연구소가 6월부터 사실상 골봇 방송을 했지만은 3월에 8일어머니 출연할 때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순서는 중국, 한국, 미국 소인이다 라는 방송을 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또 채권시장과 원자재 시장도 또 주식시장 또는 외환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작년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죠.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죠. 이 가격이 오르니까 천연가스를 자족할 수 있는 미국은 통화가치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를 전체 모두 수입하는 한국, 일본 등은 또 통화가치가 하락 요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이것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매출액 마진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떠나고,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도 주식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환율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주식 시장에도 실패하고 외환 시장에도 실패하죠.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외환 시장에 실패하죠. 또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대부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즉 시장금리 중심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및 외환시장은 종합 격투기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태권도 세계 챔피언도 승리하기 어렵고, 복싱 세계 챔피언도 종합 격투기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 선수권자도 종합 격투기 시장에서는 챔피언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태권도 세계 선수권자도 아니고 복싱 선수권자도 아니고 유도 메달리스트도 아니면서 평범한 선수, 그러니까 도장에 다니는 선수,
뭐 정권 전문가, 흔히들 외환 전문가 그 정도 수준이죠.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주식 전문가, 평범한 외환 전문가, 평범한 경제 전문가는 종합 격투기 시장에서 1분도 되지 않아가 키워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모르는 주식 전문가가 있을 수 없는데 한국은 99%가 환율을 모르는 주식 전문가다. 또 환율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주식을 얘기한다든지 본원 통화를 가지고 또 환율을 전망하거나 뭐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합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또 개별 부분의 뭐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한데 또 뭐 금리를 얘기하더라도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시장금리에 대한 언급은 평소에 하지 않다가 기준금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시장금리는 놓치게 되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채를 매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도 매수해버리죠. 그러면 주가가 내리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금리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계와 기업 모두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정해지고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정해지고 또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예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장금리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실패 이유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외환 전문가, 주식 전문가 대부분이 원자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학교에서 원자재 관련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자재 관련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권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원자재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포유환율연구소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고 외환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해 대부분이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주식 전망에도 실패했죠.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2021년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원화 강세 주장, 달러 약세 주장, 대표적으로 원자재와 통화가치 관계를 모른다는 증거지요. 또 원자재와 금리 관계도 모른다는 증거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또 금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간다고 했는데 2만 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금 가격은 3,000달러까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거꾸로 1,600달러까지 내려왔고 그것도 1,9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50% 상승한다 했는데 오히려 30% 하락했으니까 80% 정도 실패죠. 그리고 일부 알려진 경제 전문가 내지는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사람조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보조결제 수단으로 승인한 것을 두고 법정 화폐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와 시청자를 현혹시키죠. 그러니까 화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을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했죠.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죠. 그런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금은 재테크 수단이죠. 그러면 재테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재테크 대상으로 매력이 없어요.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또 경기 불황 국면 내서는 재테크 대상으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뭐 온스당 1,700달러가 연말까지 붕괴될 줄 알았는데 뭐 7월에 이미 붕괴돼 버리고, 비트코인은 한때 2만 달러까지 붕괴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미국 증시도 팔고 뭐 대부분 증시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해라, 투자를 유도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원자재와 시장금리의 관계도 이해가 부족했고, 원자재와 실물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 3200선에서 약 4000선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거꾸로 2500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종합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남의 얘기,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더라도, 공영방송이나 유명 유튜버 채널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더라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